네, 치아 건강 관련 어렵거나 애매한 질문들 백 교수가 답변해 드립니다. 사실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할 진행자 한 분을 더 모셨는데요.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센트리얼 치과병원에서 진료실 팀장을 맡고 있는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병원장님께서 유튜브를 통해 구독자분들께 전달해 주시는 유익한 정보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직접 원장님과 함께 유튜브에 출연하게 되어 떨리고 긴장되지만 아주 기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은 치아와 치과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 OX판 받으시죠? 네.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에 대해 원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실 시간입니다. 이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퀴즈 이벤트도 있으니 시청자분들은 오늘 꼭 끝까지 신청해주세요.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 영상 말미에 여러분들께 드리는 퀴즈 이벤트도 있으니 시청자분들은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정말 너무 좋은 방식입니다. 사실 그동안 저 혼자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카메라 앞에서는 태어난 척을 자꾸 하려고 했는데 얼마나 부담스러웠는지 몰라요. 이게 실제로 우리가 벽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둘이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훨씬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치과 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 주제입니다. 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가 손상된다? 스케일링을 받고 나면 한참 동안 이가 시리고 피가 난다. 스케일링 때문에 없던 풍치가 생기는 것 같다. 또한 치아가 마모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병원장님 실제로도 그런가요? 아닙니다. 이게 단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적법한 의료인이 이게 이제 적법한 방식으로 스케일링을 진행한다면은 절대 스케일링 때문에 치아가 손상될 위험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질문하신 것처럼 가끔 스케일링 받고 나서 더 시리다. 치아가 더 깨진 거 아니냐? 손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치아 뿌리를 덮고 있던 그 더러운 치석들을 일시적으로 제거를 딱 해놓고 보니까 그 민감한 치아 뿌리 부분이 드러나면서 그 부분들이 시리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치석 제거를 하고 나서 치아가 깨진 것처럼 우둘투둘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거칠어졌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것은 또 왜 그러냐면 원래 치아가 울퉁불퉁 생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울퉁불퉁한 부분을 치석이 이렇게 메꾸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매끈하게 된 거죠, 표면이. 근데 치석을 딱 제거하고 나니까 원래 우리의 그 해부학적 형태인 치아 형태가 드러나게 되면서 약간 기존보다는 더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럼 스케일링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치석이라는 게 사실 말이 좋아 치석이지 이게 다 살아있는 세균 덩어리들이거든요. 이 치석이 치아 뿌리에 붙어서 잇몸을 자극하게 되면요, 이 세균들과 우리 몸에 전쟁이 시작되는데 이게 바로 염증 반응입니다. 이 염증 반응이 계속 시작되게 된다면은 잇몸 뼈가 궁극적으로 더 녹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치아가 흔들려서 빠지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디 스케일링에 대한 오해를 푸시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스케일링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다음 내용입니다. 유치에 생긴 충치는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아이에게 최대한 단 것을 잘 안 먹이고 양치를 나름대로 열심히 시키는데도 충치가 잘 생기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빠질 치아 힘들게 충치 치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유치도 꼭 치료해야 하는 걸까요? 치료를 당연히 해야 되죠. 치료를 안 해도 되지 않냐고 하면 그건 X. 치료를 꼭 받아야 됩니다. 유치는 영구치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임시로 있는 치아라서 크게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나 유치도 적절히 잘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유치 관리를 소홀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우리가 먼저 유치의 목적, 유치가 왜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유치의 목적 첫 번째는 식사를 잘 하는 거죠, 그렇죠? 음식물을 잘 씹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영양 섭취를 잘 하게 하는 게 첫 번째 목적. 두 번째 목적은, 유치의 두 번째 목적은 바로 영구치가 올라올 때까지 그 적절한 공간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만약 유치가 빨리 썩거나 빨리 상해버리면은 일단 첫 번째 목적을 이제 부합하지 못하게 되니까 애기들이 밥 먹을 때 힘들어하고 씹을 때 좀 아프니까 대충 씹고 삼키게 되고 그럼 애들 성장이 좋지가 않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유치가 빨리 상해가지고 치아 크기가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고 빨리 상해서 빼게 돼버리면은 영구치가 올라오기 전에 그 공간이 이미 닫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나중에 영구치가 바르게 올라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정교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한 유치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버리면 그 아래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영구치까지 나쁜 영향을 미치게 돼요. 나중에 영구치가 올라왔는데 뭐 형태가 좀 이상하거나 색깔이 이상하거나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유치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잘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양치만 잘하면 충치 예방이 가능할까요? 충치는 양치질만 잘하면 발생하지 않는다고도 생각할 수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치를 유발시키는, 충치를 악화시키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충치 의식 유발균이라는 뮤탄스균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에는 아이들이 입안에 이 균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이들 입에서 이 뮤탄스균이 발견되기 시작하거든요. 그 이유를 우리가 추론을 해보면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성인들이 사용한 식기를 숟가락, 젓가락, 그릇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잘 소독하지 않고 아이들한테 사용했을 때 또 부모님이든 다른 어른들이 애들이 너무 이쁘다고 뽀뽀를 너무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성인의 그 충치균이 아이들한테 옮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뮤탄스균이 잘 아이들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해 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겠습니다. 영유아 구강 검진, 우리 지난번에 영유아 구강 검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기간 또 잘 지키셔서 충치를 예방하고 적기에 잘 치료하여서 건강한 영구치와 구강 상태를 만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갔는데 임플란트 권유, 과잉 진료 아닌가요? 치통을 느꼈지만 치과가 무서워 참다가 결국 통증이 더 심해져 치과를 방문했어요. 그 병원에서는 발치하고 임플란트를 하라고 해서 혹시나 하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치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원은 과잉 진료 아닌가요? 라고 질문 주셨네요. 자, 이거는 절묘하게 이렇게 옆으로 X일 수도 O일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참 미묘합니다. 이게 살릴 수 있는 치아, 살리지 못하는 치아 그 기준이 사실 환자분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명확하면 좋겠지만 각각의 상황도 너무나 다르고 또 의사들이 판단에 좀 게 많이 개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병원에서는 살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어느 병원에서 임플란트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 과잉 진료라고 단정짓기가 좀 어렵습니다. 맞아요. 치과하면 과잉 진료라는 말이 어렵지 않게 떠오를 만큼 뭐 치과의 치료비라든지 치료법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과잉 진료라는 말이 이게 환자분들한테도 상당히 민감한 단어고 사실 의료진들한테도 상당히 민감한 단어거든요. 이게 치과 치료라는 것이 마치 우리가 이미 만들어진 옷을 사거나 어떠한 만들어진 핸드폰을 사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법이 또 있거든요. 그러나 또 하나 또 중요한 거는 치과에서 치료를 한번 딱 받으면 우리가 5년, 10년 정도는 무탈하게 좀 쓸 수 있어야 환자분도 마음이 편하고 의료진들도 치료를 한 의료진들도 좀 보람이 될 텐데 우리가 너무 고생해서 환자분도 고생하고 의료진도 고생해가지고 어렵게 치아를 딱 살려놨는데 아니 이게 뭐 1년 만에 탈이 난다거나 그쵸? 네.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이게 서로 너무 속이 상합니다. 환자분들은 당연히 속이 상하시겠지만 의료진들도 너무 아쉽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한번 치료를 딱 할 때 환자분이 한 10년, 최소 10년은 다른 걱정 없이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치료 계획을 세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세우고 나서 의도치 않게 여러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식이든 아니면 유지관리하는 방식이든 그런 것 때문에 종종 조금 빨리 탈이 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이렇게 온실 나에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지만 이 경우만 보더라도 어떤 게 지나친 치료를 받는 것인지 어떤 게 지나친 치료가 아니었는지 판단하기가 좀 애매하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과잉 진료를 피하는 방법은 따로 없을까요? 이거 우선은요 명확하게 설명을 잘 해주는 치과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방사선, 엑스레이 이미지뿐만 아니라 치아 사진을 딱 찍어가지고 문제를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준 뒤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요즘에 치과 치료는 얼추 다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의 덴탈 IQ,
치과 지식에 대한 이해도도 높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엑스레이, 뭐 컬러 사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이러이러한 치료 방식이 제일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은 대부분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를 잘 딱 공감하시면서 치료를 받게 되면은 이제 과잉 진료라는 생각도 안 하게 되실 거고, 괜히 내가 받은 치료가 과잉 진료는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것도 덜 하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그런 병원이 많지 않겠지만 치료에 대한 설명을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하고, 그냥 치료 계획도 다른 이렇게 사람이 해주고 하는 그런 곳은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주제입니다. 나이 들면 치아 교정을 못한다? 40 넘어서 교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교정하면 잇몸이 망가지는데 이 나이에 무슨 교정 치료냐고를 얘기하는데요. 정말 40 넘으면 교정 치료를 받지 못하나요? 라고 질문 주신 분이 계시네요. 너무 당황스러워요. 내가 좀 빨리 들었네. 그렇죠? 이가영 팀장님, 네. 우리 병원 교정 환자분들 네. 중에 네. 최고령 분이 몇 세신지 혹시 아세요? 기억하실라나? 77세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만으로 77 대신 이제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셨는데요. 그분에 비하면 지금 질문 주신 그 40대 분은 완전 어린애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겠죠, 그렇죠? 네. 교정 치료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서 개선된 상태로 평생 지내시는 것이 가장 좋죠. 나이에 대한 제한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연령대별로 교정 치료 시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좀 많이 다릅니다. 부작용이나 후유증 이런 것들도 나이대별로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각각 그러한 상황에 맞춰서 신중히 치료를 진행해야겠습니다. 어떤 부작용, 어떤 후유증이 있을까요? 일단 크게는 연령대별로 세월이 흐를수록 잇몸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잇몸 염증에도 쉽게 걸리고요. 그래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교정 치료를 할 때에는 너무 지나친 힘을 준다거나 해서 치아나 잇몸에 좀 손상이 가지 않게 해야 되고, 교정 치료 중에도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좀 해드리면서 잇몸 염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이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들이 있겠습니다. 치아 교정을 하면 평생 동안 유지 장치를 해야 되냐는 질문들도 많이 하는데 사실인가요? 치아는요, 한번 딱 이동을 시켜놓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나이가 들면서 또한 치아는 그 자체로 틀어지기도 하고 벌어지기도 하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처음 교정이 딱 끝났을 때 그 이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유지장치를 부착하게 되는데요. 유지장치의 착용 기간은 뭐 교정 치료 과정, 교정 치료 받기 전 상태, 뭐 연령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합니다. 그래서 딱 얼마만큼 착용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도 교정 유지장치 착용하고 있는 걸요. 멋집니다. 좋습니다. 네, 마지막 내용 네. 소개할게요. 치아 건강은 관리보다 유전적 영향이 크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빠 닮아서 치아가 약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며 자랐어요. 구강 관리를 잘 안 하는 지인에 비해 제가 충치가 더 생기는 것 같은데 정말로 건치는 관리보다 유전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자, 이거는 3초 3초. 이것도 뭐냐면요, 유전적인 요인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실제로 구강 검진을 하다 보면은 되게 억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정말 뭐 먹을 때마다 양치 철저하게 했고 치실도 정말 열심히 썼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충치도 잘 생겼고 일단 중년이 되어 넘어가니까 잇몸 질환도 잘 생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딱 구강 상태를 보면은 정말 구강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딱 티가 날 정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아무리 관리를 잘 하다 그러더라도요, 뭐 세균과의 싸움에서 이거를 이제 염증이라고 아까 얘기한댔잖아요. 이때 약간 약한 분들이 있어요. 유전적으로. 게다가 또 유전 문제를 또 한 발짝 떠나서 예를 들어 전신질환, 뭐 당뇨, 고혈압 이런 게 있다면은 실제적으로 잇몸 질환이 좀 잘 걸리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또 유전 때문이라고만 할 수 없는 게 실제로 양치를 철저히 안 하시면 충치가 더 잘 생기고 관리를 안 하시면은 잇몸 질환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철저하게 진행을 좀 해줘야 됩니다. 치과에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아니면 다른 뭐 의사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대로 구강 관리를 철저하게 좀 잘 해주시고, 만약에 자기가 유전적으로 약하다고 느끼신다 그러면은 정기검진에 꼭 오셔가지고 정기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잘 받으셔야겠습니다. 약하게 타고난 치아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추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치아가 다소 약하게 태어났더라도 적절한 구강 관리, 균형 잡힌 식습관, 정기적인 치과 검진, 이러한 또 잇몸 치료, 스케일링 등을 포함한 잇몸 치료 등을 통해서 잘 유지 관리해 주시면요, 유전적 요인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강조를 많이 해왔는데 어린이들은 3개월에 한 번, 성인들은 6개월에 한 번씩 치과 정기 검진을 잘 받으시면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부분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치아는 꾸준한 관리가 답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저와 함께 진행을 좀 해보셨는데 네. 어땠나요? 처음이라 너무 떨렸는데 그래도 막상 해보니 원장님께서 너무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해졌습니다. 오케이.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우리 이가영 팀장님과 함께 새로운 형식으로 여러분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그래서 기념으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퀴즈를 맞춰주시는 분 중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건데요. 자, 구독자 퀴즈 나갑니다. 자,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네. 읽어주시죠. 치과 정기 검진, 성인은 몇 개월마다, 어린이는 몇 개월마다 받는 것이 좋다. 이거를 답글로 남겨주십시오. 이게 기준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게 나이로 기준을 삼는 것보다는 성인이라 한다면은요, 영구치가 다 난 상태, 어린이라 한다면 아주 유치가 좀 있는 상태입니다. 그때를 구분지어서 저희가 매번 몇 개월 계속 말씀드렸죠. 제가 늘 강조드린 거였는데 우리 채널을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방금 전에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댓글로 정답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치과 치료에 관한 오해와 진실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네, 너무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강 건강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